가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있을 겁니다. 나이 들어 혼자가 되는 건 불행일까 아니면 자유일까? 우리는 흔히 혼자라는 말을 외롭고 쓸쓸하다는 이미지와 연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노후를 혼자 보내는 많은 분들이 의외로 풍요롭고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먼저 제 주변 지인의 사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맞벌이를 하며 아이를 키워낸 한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출가했고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혼자라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와서 하루하루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렇게 생각을 바꿨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남은 인생을 나답게 살자. 그때부터 매일 아침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글을 쓰기 시작했고, 가끔은 여행도 떠나며 혼자서도 충분히 풍요로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분은 지금도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가 외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인생의 주인이 된 느낌이라고요. 두 번째 사례는 은퇴 후 서울에서 혼자 사는 한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막상 시간이 많아지니 가족들과도 마찰이 잦고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도심에서 벗어나 작은 시골 마을에 내려가 혼자 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의 반대도 많았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닭 울음소리에 눈을 뜨고 밭에서 직접 채소를 가꾸며 이웃과는 필요한 만큼만 어울리고 대부분의 시간을 스스로 조율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는 말합니다. 혼자가 되니 갈등도 줄고 재산 문제로 마음 졸일 일도 사라졌다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매일 아침 눈 뜨는 시간이 즐겁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사례는 조금 특별합니다. 아직 환갑이 되지 않은 나이에 배우자를 잃고 혼자가 된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충격이 커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혼자라는 환경이 오히려 자신을 성장시킨 계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혼자서 생활을 책임지고 관리하다 보니 스스로 경제적인 부분에 눈을 뜨게 되고 또 친구 관계도 더 선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야 비로소 내 삶을 내가 직접 디자인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외로움은 잠시뿐이었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자유와 주도성이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혼자가 꼭 쓸쓸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노후의 혼자는 새로운 기회이자 자유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혼자가 풍요로울 수 있을까요? 첫째로 인간관계의 피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과의 관계에서 오는 상처와 갈등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혼자가 되면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불필요한 만남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삶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집니다. 둘째로 경제적인 안정감을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다. 노후의 재산 문제는 민감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과의 재산 다툼은 큰 상처를 남깁니다. 혼자는 모든 결정권이 내 손에 있기 때문에 내 돈을 내 뜻대로 쓸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셋째로 삶의 리듬을 온전히 내 방식대로 조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언제 일어나도 좋고 저녁에 무엇을 먹을지 고민도 내 마음대로 나만의 취향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은 작은 사치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작정 혼자가 좋은 게 아니라 혼자라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하느냐입니다. 실행 가능한 방법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독서나 그림 같은 정적인 취미도 좋고 등산이나 수영 같은 활동적인 취미도 좋습니다. 핵심은 다른 사람 없이도 즐길 수 있는 것 하나를 갖는 겁니다. 둘째로 재정관리 습관을 일찍부터 익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라는 건 곧 내가 내 삶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가계부를 쓰거나 작은 투자 공부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출을 관리하는 습관은 노후를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큰 기반입니다. 셋째로 건강 관리에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건강은 혼자일수록 더욱 중요한 자산입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 습관은 물론이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미루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이 건강해야 자유도 지킬 수 있습니다. 넷째로 마음의 건강도 챙겨야 합니다. 혼자는 자칫 우울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상이나 일기쓰기 같은 마음 돌봄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또한 가끔은 모임이나 봉사활동을 통해 적당한 교류를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혼자라는 것이 단순히 쓸쓸한 상태가 아니라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먼저 외로움부터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혼자가 반드시 외롭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는 내 삶의 주도권을 지키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혼자가 왜 노후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관계의 피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가족과 직장 동료 이웃들과 얽히며 살아왔습니다. 관계 속에서 기쁨도 얻지만 상처와 갈등도 함께 쌓입니다. 특히 노후에 들어서면 작은 말 한마디에도 예민해지고 사소한 갈등이 크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혼자가 되면 이러한 관계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남만 선택하고 원치 않는 관계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는 노년기에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인간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느라 마음이 지치는 것보다 진정으로 편안한 관계만 이어가는 것이 훨씬 건강한 삶을 만듭니다. 두 번째로 재산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노후의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가 재정 문제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돈 문제로 다투는 경우가 많고 형제 자매 간에도 상속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자는 내 재산을 내 방식대로 관리하고 지킬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돈을 내 뜻에 맞게 사용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지킨다는 의미를 넘어 내 삶의 선택권을 끝까지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재정의 주도권을 쥔 사람은 자신감을 잃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제를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삶을 더 단단하게 지탱합니다. 세 번째로 내 생활 리듬을 내 마음대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나 동거 생활에서는 언제나 상대방을 고려해야 합니다. 식사 시간 하나 결정하는데도 의견을 맞춰야 하고 여가 생활이나 취미 활동도 양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혼자라면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좋고 저녁을 건너뛰어도 괜찮습니다.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기뻐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자유가 모여서 노후의 만족감을 크게 높여줍니다. 체면이나 의무보다는 삶의 질을 우선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혼자의 노후는 오히려 더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혼자가 노후를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전략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혼자라는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혼자의 삶을 스스로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활 기반을 안정적으로 다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거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살기에 적합한 크기의 집을 선택하고 관리와 유지가 쉬운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큰 집은 관리가 어렵고 비용도 부담됩니다. 작지만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이 노후의 삶을 지탱하는 토대가 됩니다. 또한 의료시설과 생활 편의시설이 가까운 곳을 선택하면 혼자서도 불안하지 않게 지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적 독립을 유지해야 합니다. 혼자는 경제적으로 흔들리면 쉽게 고립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꾸준한 지출 관리와 자산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퇴직 후에는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출 구조를 단순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활비와 의료비 같은 필수 지출을 우선으로 하고 취미나 여행 같은 선택 지출은 여유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작은 투자 공부를 통해 자산을 불려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힘으로 경제를 유지한다는 자존감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건강 관리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혼자의 자유도 지킬 수 있습니다. 혼자는 돌봐줄 사람이 옆에 없기 때문에
더더욱 자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습관과 식습관을 들이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병을 초기에 발견하면 스스로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고 그 과정에서도 내 의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건강을 잃으면 혼자의 장점은 모두 사라집니다. 따라서 건강은 혼자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네 번째 전략은 정서적 안정입니다. 혼자는 자유롭지만 때로는 외로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마음을 돌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명상이나 일기쓰기 같은 정서 관리 방법은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취미 활동을 통해 성취감을 얻고 봉사활동이나 동호회 활동을 통해 사회적 연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혼자는 인간관계의 선택권이 있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단절해서는 안 됩니다. 적당한 연결이 있어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마무리를 스스로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연명 치료 여부나 장례 방식, 마지막 거처 같은 중요한 결정은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생을 더 가볍고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한 지혜입니다. 내 뜻을 미리 정해놓으면 불안이 줄고 현재의 삶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결국 혼자가 노후를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선택권을 내가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관계, 재산, 건강, 마음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것을 내가 주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혼자는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지금 혼자라는 상황을 불안하게만 받아들이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니면 오히려 자유로운 삶의 기회라고 생각하시나요? 혼자가 두려움이 아니라 풍요로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공감하셨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혼자라는 주제에 대해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이야기해 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